창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도 실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창업을 할까, 어떤 거를 할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창업을 하고 어떻게 하자, 어떤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진입하자 이런 거 다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이 조직입니다. 이 조직 안에서 리더라는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팀이 만들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면 실제 내가 창업을 하셨고 지금 하신 분들이나 또는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나는 어떤 리더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실제로 우리 회사는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다. 나는 어떤 경영 방식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다. 저는 소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영 이념은 소통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모든 팀들과 모든 조직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영 이념은 개인적으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듣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이나 예비 창업자들 한번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창업을 하고 내가 운영을 할 때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은 어떤 건가 한 번 정도는 되돌이켜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5년 후 비전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뭘 할지도 고민인데 5년 후를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시죠. 다만 내가 지금 당장 이거 할 건데 5년 후에는 이걸 성공적으로 어떻게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 회사 비전이 이럴 거야 라는 어떤 목표와 도달 지점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요. 회사가 가는 방향도 굉장히 도달 지점이 없다는 겁니다. 5년, 5개년이라는 성장 지표를 만들어 놓는 회사마다 만들어 놓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제 이런 겁니다. 실제로 투자를 받으러 가면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보단 당신이 이걸 영위해서 익스팬드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라는 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 대한 비전, 5년 후에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것들, 성장할 수 있는 것들 꼭 한번 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유형과 앞으로 내가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도 굉장히 많고 변해야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리더, 나는 어떤 리더다. 그리고 내가 어떤 리더로 좀 변형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도 고민 한번 해보셔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왜 야구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야구 드라마 하면서 나왔던 주인공 그 남궁현 씨인가 어쨌든 그분이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나오던 그런 단장 같은 그런 리더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네 그런 리더가 약간 저한테는 좀 만들어져 있는 상 친델레 같이 좀 차갑지만은 완벽한 어떤 업무적인 거와 뒤에서 우리 팀들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되고 싶은 리더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약간 돌격 앞으로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은 나를 따르라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약간 이제 뭐 저를 비하하지만 저는 렛츠고 밑에 있는 나를 따르라가 더 맞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맞다 이런 건 없고요. 실제로 대표니까 내가 어떤 업무 지시만 하고 내가 어떤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는 것도 뭐 틀린 원리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경영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거죠. 리더라고 한다는 건 이런 직원에 대한 업무를 시키는 것도 있고 본인이 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겹쳐 가지고 본인이 하기도 하고 또 시키는 분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리더도 있으시죠. 근데 이제 보통 그 리더 역할을 하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둘 다 한다는 건 조금 불가능한 경우더라고요. 회사가 처음에 아주 작은 스타트업일 때는 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겨누르면서 두 개 다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회사가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변형이 되고 직원들이 많아지면 향후에는 결국적으로 담당자들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뭐 지시하고 관리 감독으로 좀 많이 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중시하는 리더신가요? 성과 위주신가요? 아니면은 직원들의 인성 위주신가요? 아니면 자세? 아니면 뭐 가치관? 저는 이 자세를 먼저 사실 굉장히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약 한 20여 명 정도 있는데요. 어, 대체로 저희는 이제 자세가 참 좋은 직원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과는 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저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세를 좀 가진 친구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성과도 분명히 좀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뭐 인성, 가치관 여러 성과 좋은 말 많지만 좀 자세를 좀 많이 보는 회사 기업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자들 약간 딜레마가 있죠. 왜? 혼자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 밑에 임원들을 두고 부서장들을 두고 또 그 밑에는 뭐 대리급, 주임급을 두고 일반 사원들이 있고 이런 어떤 체계가 갖춰진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대표자와 그리고 사원과의 갭이 별로 없으시죠. 그러다 보면은 가끔은 이렇게 부드러운 대표가 됐다가도 또 가끔은 이렇게 화가 나고 뭐 야수가 되는 그런 어떤 얼굴을 가진 대표자로 변할 때도 있죠. 뭐 근데 그때 기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실제 저희도 뭐 2명, 3명, 5명, 5명 이하 이렇게 근무할 때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 15명 이상 정도 지나고 나면은 직원들이 좀 이제 15명 이상 지나고 나면 갭이 좀 생깁니다. 각자 그룹화가 형성이 되고 대표가 약간 대표스러웠으면 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이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고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약간 편중이 생기게 되고요. 차라리 오히려 일반 사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 되면 팀장급들이나 중간 간부급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겠죠. 근데 이제 중간 간부들한테는 이런 표정을 좀 짓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작은 조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주 왔다 갔다 하는 딜레마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십의 유형에는 뭐 자기 중심형, 창의형, 그리고 보상형, 공감형, 코치형 리더십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뭐 골라서 보통 기업에서 리더가 어떤 유형의 리더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보상형과 실제 이제 5번 코치형 것들을 좀 많이 추구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회사를 기업을 운영을 할 때 물론 5가지를 다 가지면 좋겠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향을 딱 봤을 때 나는 이제 이 직원들하고 이렇게 공감을 좀 가지면서 경영을 좀 이렇게 할 거야. 또는 뭐 나는 내가 중심으로 해서 나를 따르라라는 형태의 기업을 좀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좀 리더십 유형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오늘 직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회사를 이렇게 이끌고 가야지라는 정리를 좀 하실 필요는 좀 있으실 겁니다. 잘 안 되시죠, 사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 해결점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뭐 담당자를 탓을 하거나 또는 그 안에서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실제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잘 찾으려고 안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원인을 좀 자신에게 좀 찾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리더인가? 그리고 우리가 비춰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말고 실제로 외부에서 봤거나 부하 직원들이나 내부 조직에서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리더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런 리더는 아니신가요? 비겁한 리더. 실제 막 이 외부에 나가거나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옳으면 옳다 또는 뭐 이거는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남들이 예스 할 때 뭐 노 하는 또는 노 할 때 예스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주관적인 걸 갖거나 실제로 팀들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본인을 좀 희생하고 본인이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스라는 말을 못하는 약간 비겁한 리더는 아닌가. 뭐 가끔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뭐 보면 조직 내에서 뭐 우리 뭐 이사님, 우리 대표님 그때는 꼭 좀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한 발 뒤로 빠지셔. 이렇게 했던 어떤 경영자들이나 어떤 리더들도 충분히 있으시죠, 그죠? 뭐 제 주변에도 사실 그런 리더의 분들 그리고 그런 조직 내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뭐 저는 뭐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은 한번 되짚어 보고 리뷰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뭐 꼭 내가 그렇다. 나는 이런 건 아닌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 당연함이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빠져서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한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토대로 실제 내가 비춰지거나 조직 내에서 어떤 리더일까라는 것들을 좀 한번 되짚어 보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한 지도자가 신뢰를 얻는다. 뭐 물론 비밀이 굉장히 많아서 뭐 숨기는 거라든가 또는 기업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지켜나가거나 입이 무거운 어떤 그런 상사는 오히려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죠. 근데 실제 이게 굉장히 자기만 아는 것처럼 기업에서 운영이 되거나 목표라든가 실제 공유하면은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감추면서 공유하지 않는 리더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본인 자리에서 뭔가 나는 이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를 알고 뭐 운영진과 또는 뭐 대표와 또는 대표로서 나는 대표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 이 정도를 알아. 너네랑은 아는 게 좀 달라. 이건 기업 비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회사가 성장을 하고 실제로 팀들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려면 리더 입장에서는 또는 중간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감춰야 되는 물론 영업 비밀은 있겠죠. 그런 비밀을 제외하고는 실제 목표라든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숨겨서 좋을 건 없죠, 그죠? 네. 혹시 뭐 이런 자기중심적 리더이신가요? 나만 잘난 거죠. 나만 믿으면 돼.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적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큰 소리 치고 나가시던 분들은 결국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비겁한 상사라든가 비겁한 리더들이 적지 않게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 말이 맞고 뭐 실제 좀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답정너 같은.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넌 그냥 하기만 하면 돼. 라는 리더는 그 팀원들이 오래 가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회의를 하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이런 자기 중심적인 리더가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있는 같은 구성원들이 절대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는 뭐 같이 으쌰으쌰하자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뭐 본인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팀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럴 때 결과론적으로는 리더나 그걸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은 결국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무시하게 되는 경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이런 말 하죠. 대표의 오늘 온도는 몇 도야? 또는 대표의 날씨는 오늘 어때?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죠. 어떠십니까? 그런 얘기를 듣거나 또는 그 같이 있는 조직 내에서 팀들이나 또는 부하 직원이 만약에 리더를 두고 또는 상사를 두고 그런 표현을 쓴다면 혹시 기분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서 아침에 내렸던 결정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뭐 아침에 기분 안 좋아서 모든 걸 거절을 했다가 오후에 또 웃으시면서 그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더니 다시 생각해봤더니 좋은 거 다시 갖고 와봐 내가 결제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는 부분은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로 조직원들이 들어와서 팀원들이 함께 일을 할 때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거는 그 조직 내에 실제 그 어떤 조직원들이 좀 잘못된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자기 자신한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우리 대표님들 뭐 저도 같은 경영자 입장에서 실제로 이런 문제 원인을 자신한테 찾으려고 전혀 하지 않고 기본적인 왜 조직이 이랬어? 그 부서는 왜 그렇게 퇴사가 많아? 이직이 많아? 이렇게 자꾸 질책만 하실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대표자가 어쩌면 결정을 하거나 경영을 이끌어 갈 때 어쩌면 이렇게 약간 좀 변덕이 심해서 같이 함께 일하는 팀원들이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잘 모르니 그들이 함께 하기가 지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 묻히기 싫어하는 리더들 많으시죠. 뭐 실제로 이제 뭔가 싫은 소리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약간 저자세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거나 본인이 뭔가 그런 저자세로 대처를 해야 될 땐 본인이 하지 않고 꼭 팀장이나 차장이나 이사급을 불러서 이런 상황이 본인이 가서 이렇게 사과하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리더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그 상황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죠. 뭐 그렇게 결국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본인만 뭔가 이렇게 좀 떳떳해지려고 상황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면 중간 간부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중간 간부들이 떠나면 실제 업무적인 역할은 중간 간부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주니어들을 데리고 업무를 계속 연임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이 떠나면 리더인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려운 일들이죠. 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얘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경영 철학의 처음에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포용력이 없는 리더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뭔가 조직이 일을 하고 조직이 함께 하다 보면 뭔가 불평불만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들을 좀 들어주기도 하고, 또 아닌 건 단호하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어떤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좀 포용해주고 좀 달래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밀당의 역할도 충분히 필요한 어떤 리더의 스킬인데, 그런 스킬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죠. 나는 노야. 나는 한번 노하면 노야.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노를 전혀 못 하시면서 그래 계속 끌고 가면서 그래 예스만 하시는 분 계시죠. 그것도 꼭 포용력 있는 분은 결국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한번 생각해보자. 알았다. 다 들어주는 척하지만 실제 그거 다 들어주는 그 어떤 의견이 그게 포용력이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그 불협화음이 생기고 어떤 불평불만이 생기는 그런 팀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것과 또 들어줄 수 없는 것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본인들이 판단을 하면서 좀 들어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해주면 충분히 포용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불평불만 조직원들이 생기는 건 대부분들이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뭐 그간 경험을 보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해답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업의 상황들을 좀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대표님들은 또는 예비 창업자들은 기업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운영을 하면서 어떤 그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리더로서 뭐 사실은 이제 그 뒤에서 질책받는 거죠. 어떤 질책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이런 성향은 사실은 대표님들이 개인 성향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대표가 됐거나 또는 나는 지금 현재 우리 팀들한테 약간 이런 비겁한 리더인 것 같아. 나는 이런 비밀이 많은 리더인 것 같아. 나는 이런 약간 자기중심, 내가 너무 잘났다. 이런 어떤 내 중심이다. 내 말이 다 맞다. 이런 중심의 리더인가? 또는 아침의 온도와 저녁의 온도가 너무 다른, 일교차가 너무 다른 그런 리더인가? 또는 어, 중간 간부를 앞세워서 좋은 거는 대표만, 또 나쁜 거는 저자세와 문제 해결을 하는 거는 중간 간부 너네들이 해라 라는 뭐 약간 피묻히기 싫어하는 그런 리더인가? 또는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포용력 없는 리더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돌이켜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아까 앞전에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쭉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문제점, 이런 비겁한 상사라든가 이런 문제점, 그리고 이런 리더십 유형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결과론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겁니다. 업무를 관리하셔야 되고 인재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개 다 안 되죠. 정말 어렵습니다. 뭐 큰 기업이 있지 않는 이상 대표자라든가 또는 중간 간부자의 입장으로서 이런 업무만 관리하고 또는 인재만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양쪽을 하나씩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중을 잘 할 수 있는데, 업무도 관리하고 인재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서를 좀 나누는 경우도 많죠. 뭐 인재 관리 같은 경우는 인사팀이 있는 반면에 또 업무 관리 같은 경우는 부서장을 두고 부서장이 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하나 이제 대표자, 스타트업들,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직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업무 관리와 인재 관리를 한 곳에서 대표님과 또는 그 팀장급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 사례를 얘기를 하면, 혹시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업무를 하면 업무 일지를 쓰고 업무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말하시는 기업들 중에 포함이 되시나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재 관리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무 관리는 좀 번거롭고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오후에 업무 관리를 하시든 아니면은 오전에 업무 관리를 하시든 이런 업무 관리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의 발전이 있습니다. 예. 팀빌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팀빌딩 일 잘하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는 일 잘하는 직원들 몇 명이 있고 또 서포트하는 직원들이 있겠죠. 실제로는 일 잘하는 직원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팀워크가 굉장히 잘 돼서 어떤 업무를 잘 처리하는 그런 팀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리더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팀들이나 또는 그 실행을 옮기는 그런 부서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뭐 핵심을 잘 얘기 못 하시는 분도 계시죠. 대표님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핵심을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설명이 들어가는 거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 핵심이 먼저고 설명이 들어갈 때 팀들에서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먼저 공통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가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들 나누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정리해서 결과를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밑에 분들이 업무를 하고 난 뒤에 가지고 오면 이렇게 꼭 얘기하시죠. "내 말 아직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거였다고."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인제 방식을 좀 바꿔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나 그리고 그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팀들에 대한 영향력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개개인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팀들하고 어떤 목표를 하겠다라는 걸 충분히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대표님이 가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좋은 곳에 가셔서 미팅을 하고 오셨어요. 그곳과 좋은 어떤 콜라보가 이루어져서 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있는데 기업 그 안에 있는 팀들은 전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는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네는 이런 걸 준비해야 돼."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준비한 결과물을 보면은 "이게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실행을 옮기는 팀원들이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한 전달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 잘 알고 계시죠? 아마존의 대표 피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네. 여기서 네. 잘 알고 계시죠? 아마존 대표 피터 드러거가라고 잘 알고 계시죠? 아마존이 성장을 할 때 이분이 측정했던 스마트라는 경영 방침을 지셔오셨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달성이 가능하고 결과지향적이면서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라는 스마트 원칙 경영 전략을 실제로 잡고 아마존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를 경영을 하고 회사를 또 운영을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목표 설정법 그리고 경영 철학, 경영 원리 그리고 실행하는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하시면 가지고 있는 목표에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요즘 창업부에서 제가 창업 강의를 좀 나가다 보면은 60 해서 그 삶에서 지금 그동안 배워왔던 기술들을 창업으로 풀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아직까지 늦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실행해보고 도전해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